반갑습니다. 강남선비고요.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릴 건데요. 일단 두산LBT 주가 전망 도와드리면서 좀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시장이 조방원 장세다. 조선, 방산, 원자력. 특히 이제 조선하고 원자력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몇 달간 계속 매수를 강조했었고, 실제로 이제 제가 매수를 강조한 이후에 이 두산에너빌리티는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관점에서 조선과 원자력을 이제 조금 좋게 안 보고 다른 쪽을 매수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삼성전기라든지 대덕전자 이런 종목이 오르니까 단기로 이런 종목을 또 좋게 보시고 매수하신다. 뭐 그런 것도 저는 나쁘진 않겠지만 사실은 주도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정리를 하면요. 이번 7월 장은 전체적으로는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났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주도주 중에 조선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시에 만약에 누군가가 조선주를 매수를 했다 하면은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수익이 났을 건데 저희 멤버십 회원분들은 조선주를 집중 매수를 강조했고 그러다 보니 조선주들로 큰 수익이 났는데요. 반면에 이제 기간 조정이 있었던 두산에너비티 같은 종목, 원자력 관련 종목은 조금 재미가 없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좀 아쉬웠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사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퀀트 관점에서 오른 종목은 못 오르고 안 오른 종목이 오른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연히 지금 관점에서 원자력을 보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주도주의 흐름이 과거의 차화정 장세 2011년의 흐름과 비슷하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총 4번의 최근에 4번의 상승 랠리가 펼쳐졌을 때 1차 상승 다음에는 1차 하락이 있었고 그 다음에 2차 상승이 있었는데 1차 상승 이후에 2차 상승은 더 큰 상승장이 있었고 그 더 큰 상승장에서 주도주는 상대적으로 여기서 보시면 특히 2007년, 2011년에 주도주였던 조선은 코스피 대비해서 더 큰 상승을 2차 상승 국면에 만났었고 코스피가 16% 오른 동안 2011년 2차 상승장에서는 자동차가 46%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주도업종의 이익 사이클은 만약에 이게 하회한다면은 주도업종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삼성전기, 대덕전자, 뭐 원익아이패스 뭐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데 이건 삼성전자, 테슬라양 수주 그리고 향후에 빅테크 수주가 커질 것이다. 앞으로 삼성전자는 큰 기대가 된다. 이런 내러티브가 계속 생긴다면은 당연히 삼성전자 관련주들이 오를 수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은 그렇게 이제 주도주가 바뀌려면은 조선의 이익 사이클이 조금 하향하거나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원자력의 이익 사이클이 하향해야 되는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원자력은 이제 초입에 불과합니다. 그쵸? 상승 초입에 불과해요. 그래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제가 늘 얘기하지만 시장의 흐름이 3년 내외 동안은 주도주의 흐름이 반복됐었기 때문에 지금 조선주가 겨우 1년이 올랐습니다. 참고로 저는 2024년 봄부터 봄에 효성중공업과 하나엔진, 두산에너빌리티를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는 효성중공업과 하나엔진 모두 다 상당히 큰 상승을 만들었는데요. 그 큰 상승을 정확히 수익률로 말씀드리면은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584%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하나엔진 같은 경우도 당시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해 가지고 제가 4월에 말씀드렸는데 그 말씀드린 구간에서 보시면은 230% 가까이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또한 2만원 부근에서 매수를 강조했었는데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그때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25년 4월 7일에도
평균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거래대금이 1조 원대 상승이 나오는 종목들은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이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당연히 이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내외의 하락이 나온다면 반등을 할 것이다 해서 제가 21,000원과 25,000원 이 사이에서 계속 두산에너빌리티를 매수를 강조했었죠. 실제로 두산에너빌리티 21,000원에 매수 강조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가면서 사실은 이제 채권 수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에 25,000원 부분, 25,000원 부분에서 그때도 매수를 강조한 이후에 지금 63,000원인데, 제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의 현재 장기 전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두산에너빌리티를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봅니다. 사실은 이제 목표 주가를 8만원에서 12만원 뭐 이 사이로 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분석 자료를 좀 도와드리면은, 수주의 시간은 지금부터다 라고 해서, 제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2분기 잠정 매출이 4조 6천억이고 영업이익은 2,700억, 순이익은 1,300억으로서 컨센서스를 부합했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시장 컨센서스 각각 2.4%, 4.8% 하회했다고 하지만 거의 부합했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두산 밥켓의 매출이 다소 부진했고 조금 마이너스 1.6%. 근데 원자재, 그리고 그 원자재가 아니고 원전 기자재, 가스터빈, 고성장 부분의 비중이 1분기 이후로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큰 폭으로 개선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두산에너빌리티의 핵심은 결국 SMR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단기로는 가스 부분 연간 매출액이 3조 4천억, 61%를 이미 채웠고요. 한수원으로부터 체코 두코바니 원전, 체코 원전 수주가 상당히 크게 나왔었죠. 2기에 대한 수주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원전 주기기에 더해 터빈 및 발전기, EPC까지 넓은 범위에 참여하게 되었다. 체코 원전 전체 사업비가 국내 대비 확대된 만큼 총 수주 금액이 예상치 3조 8천억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연간 수주 가이던스인 10조 7천억을 초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호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누스케어 파워,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이제 티커로는 SMR인데, SMR 부분도 사실 올해 중 5천억 추가 수주가 예정된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가스터빈은 전 세계적으로 쇼티지라는 건 최근에 지베로노바 실적으로 여러분들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분석할 때는 사실은 이제 결국에는 이게 베이스 케이스와 불 케이스의 기준으로 분석한다면은, 불 케이스 기준으로는 뭐예요? 한 11만원까지도 열려있다, 두산에너빌리티가.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배 가까이도 열려있는데, 이거는 상용화된 SMR 조기 도입. 그러니까 사실 저는 지금 시장이 결국에는 매크로하게 보기에는 폭염이 굉장히 핵심이고, 이 폭염을 우리가 여러 방면, 그러니까 사실 2020년대 가장 핫하게 성장한 기업 중에 하나가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결국 이제 기후 위기와 맞물리면서 전기차를 타면은 지구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논리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에코프로 BM 이런 주식들은 뭐 100배 300배 뭐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이 많았습니다. 코스미션 소재까지 양극재 기업들이요. 그런데 2023년 이후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전력 인프라와 방산 주식을 보셔야 됩니다 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후에 그런 주식들도 뭐 3배 6배 뭐 많게는 10배 이상 올라간 종목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원자력을 제가 왜 주목을 해야 되냐 얘기를 기존의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가 지금 시대가 앞으로는 AI, 이거는 이제 전기차, 그러니까 이제 결국에는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는 과정 속에서 전기차의 충전 속도라든지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술, 그리고 전기차의 안전성, 이런 게 이제 배터리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전기차가 가격이 다운되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25년 이후에는 2030년 이후에는 와트의 시대인데, 와트의 시대 속에서 결국에 지금 전력 인프라 관련주들이 큰 상승을 보였고, 그리고 지금 엄청나게 오른 상황에서도
사실 뭐 더 오르려는 심리가 강력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는 아까 분석해 드린 대로 결국에는 AI, 전기차, 그리고 비트코인까지 이런 이 상황들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들이 왜 안 바뀔까요? 계속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탈세계화 플러스 다극체제의 전 세계 흐름이 바뀌었다는 게 핵심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단극체제로, 미국이 이제 패권 국가로서 위상이 높다 하면은 그냥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데, 미국이 그냥 속도 조절을 하면 되는데 지금은 속도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이 만약에 원자력과 전력 인프라, 그리고 뭐예요? 조선업, 해양력에 대해서 자신들의 힘을 최대한 쏟지 않는다면, 최대한 쏟아도 사실 될까 말까인데 않는다면은 중국에 추월당할 위기에 처했다. 우리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조업 기준으로 모든 것을 다 만들 수 있고, 특별히 이제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구글이라는 기업이 전 세계에 지배하지 못한 나라가 사실상 중국하고 한국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구글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여전히 점유율 기준으로 네이버가 높고, 여전히 이커머스도 쿠팡이라는 기업, 물론 이제 쿠팡이 미국 회사인지 한국 회사인지는 이제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요, 어쨌든 결국에는 한국하고 중국밖에 없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업 같은 경우도, 원자력 같은 경우도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의 유일한 경쟁 상대는 어떻게 보면 이제 프랑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중국, 러시아, 프랑스, 한국이 원자력을 실제 이제 전체를 다 만들 수 있는 그 공급사슬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 두산에너비티, 현대건설, BHI 이런 종목들이, 원자 해체까지 해서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중국 말고 우리나라밖에 이런 기업들이 전체 공급사슬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밖에 없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계속 미국 주식이 진짜 최고야 얘기하는 동안, 사실 강남선비가 효성중공업을 2024년 3월 21일에 말씀드릴 때 그런 걸 샀다라면 여러분들이 사실 굳이 세금 내가면서 미국 주식 할 필요 없고 이렇게 큰 수익이 났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고스트 로보틱스 상장 전부터 LIG 넥스원을 9만원 부근에서 계속 매수를 8만원 9만원 매수 강조했는데, 이거 거의 이제 10배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승률 측면에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중에 가장 적게 오른 게 어떻게 보면 HD한국조선행, HD현대미포, 두산에너비티입니다. 두산에너비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공간에서 이제 3배 같고, HD한국조선행, HD현대미포는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는 뭐예요? 삼성중공업도 이미 만원 이하 9천원 부근에서 말씀드렸었는데, HD현대미포, HD한국조선행, HD현대중공업도 너무 크게 올랐어요. 제가 18만원 라인에서 이거는 이제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3월에 에코프로비엠과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주반도체, 에코프로비엠 이런 종목들의 차트상 공통점은, 방금 차트상 공통점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이제 다른 표현을 쓰진 않았습니다.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박스권을 시원하게 돌파할 때, 이때 2023년 11월에 이 종목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드리면서 한번 이 종목을 사보십시오라고 했는데 굉장히 세게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앞으로 크게 올라갈 종목을 우리가 공부를 미리 해놓는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큰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두산에너비티를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증권사들이 9만원에서 11만원 이 사이를 좀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향후의 수주 타임라인을 봤을 때 폴란드, 불가리아 이런 이제 수주, 그리고 목표 가동률, 이런 가동 연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25년부터 2030년 사이가 굉장히 핫한 사이클이 올 것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반영돼서 지금 좀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석해야 될 거는 사실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두산에너비티의 실적 전망은 현실적으로 컨센서스 기준으로 2027년까지만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 1조 7천억 잡히지만 실제로 28년, 그러니까 26년부터 다시 28년 실적 컨센서스가 잡히기 시작하면서 만약에 불가리아 원전을 25년 11월부터 수주한다는 소식이 11월부터 1월 사이에 들리기 시작해. 그러면은 엄청 크게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다시 2028년 어닝 컨센서스가 바뀌면서 원래 2035년에 5조 목표인데 5조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5조면은 POR 기준으로 당연히, 그쵸, 당연히 80조 가까이 오를 수 있고, EPS 기준으로도 PER 100배 기준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당연히 10만원이 아니라 15만원을 향해 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그 종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리스크 기준으로는 사실 이제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조선업처럼 수주를 계속 받은, 그러니까 사실 조선업이 저는 아주 심플하다고 보는 게, 조선업은 계속 수주를 받잖아요. 조선업이 원자력처럼 한 번 수주받고 좀 엄청 쉬고 이게 아니고, 계속 수주받고, 선박엔진은 계속 쇼티지고, 선박엔진은 제가 지난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쇼티지입니다. 제가 쇼티지라고 해서 못 오른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산일전기, 여기서 보시면은 제가 이제 변압기 관련해서도 5만원 부근에서 쇼티지입니다 했는데 거의 2배 이상 올랐죠. 이것도 사실은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하면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크게 오를 가능성이 있겠고, 그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수페타시스 말씀드렸었는데, 이수페타시스도 MLB 기판 관련해서는 쇼티지입니다. 반도체 소부장을 좋게 보진 않습니다. 다만 이수페타시스는 3만원에 매수하시면 5월달부터 달리기 시작할 겁니다. 해서 제가 이수페타시스 영상에 담겨놨고, 한국항공우주도 제가 4월달에 매수하시면 분명히 수익이 납니다 했는데,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지금 신고가를 가려고 막 계속 폼 잡다가 이렇게 내리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은 우리가 딱 분위기 잡아서 이 정도 라인까지 내렸다가 올라가겠구나,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제 방사는 전체적으로는 사실 그렇게까지 이제 분석하기는 좀 쉽지 않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조선 그리고 원자력 같은 경우는 전혀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결국에는 원자력이 안 떨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2035년까지 거의 확정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확정이 무엇이냐? AI하고 전기차하고 우리가 비트코인의 그런 이제 이슈가 사실 지금에서 더 커졌으면 더 커졌지 더 작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기술적 측면이 조금 리스크는 있지만 삼성전자도 굉장히 분위기는 좋아져요. 물론 이제 사실 워낙 저평가되기 때문에 오르지만, 저는 사실 삼성전자가 여기 신고가를 경신해서 올라가기에는 아직 반도체 기술 측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지 않나,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차라리 이제 소부장 쪽에서 어떤 종목들을 노리면 그런 종목들이 이제 신고가를 갈 만한 종목들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일단 두산에너빌티에 대해서는 이 첫 번째 열광의 시간이 왔었고, 이제 첫 번째 이제 매도의 시간이 왔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밑으로 축 쳐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미인스키 모멘트인데, 축 쳐지지 않는 이유는 두 번째 버블을 향해 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 기자재 어디까지 봐도 될까? 우리가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원자력 천연가스 발전 기자재 그리고 가스터빈 관련해서 두산에너비티가 갖고 있는 사업은 전체적으로는 구조적 성장이 될 것으로 다 같이 보고 있는데, 전 세계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국내에서 하이먼 민스키 모델로 잘 알려진 로드리게 모델, 그래서 이 위치에서 우리가 계산해 보면은
거의 모든 버블은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장기 평균 가격을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터치하는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한 번씩 터치할 수는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터치할 가능성도 좀 저는 적다고 봐요. 시장이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지금 장기 평균 가격이 26,000원이고 저는 참고로 멤버십에서 계속 두산에너빌리티는 21,000원, 25,000원에 계속 매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너무 오랫동안 매수를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그 장기 평균 가격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 사이클 측면에서 어떤 주식들이 오를 때는 장기 평균 가격이라는 게 있을 건데 그 장기 평균 가격을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예를 들어 우리가 저는 이제 이동평균선을 놓고 분석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굉장히 싫어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신다면은 한번 분석을 해본다면은 자 이동평균선으로 분석하는 건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죠? 200일, 210일 기준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 여기서도 장기 평균 가격을 우리가 한번 놓고 이동평균선은 왜 제가 의미가 없다고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사실은 이제 후행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이동평균선 놓고 분석하는 거는 여러분들 사실 눈속임에 불과해요. 그래서 별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한 번씩 터치하는 종목들, 근데 이제 여기서 터치하려고만 산다면은 당연히 HD 현대마린엔진 최근에 여기서 못 샀을 거고 하나엔진도 최근에 여기서 못 샀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장기 평균 가격 관련해서 이런 거를 볼 필요가 없다고 계속 말씀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회는 아주 간혹 오는 거고, 사실은 이제 이런 기회를 노리다가 더 놓치는 종목들이 많죠. 실제로 이제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방산주들이 계속 강세였는데, 방산주들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를 기준으로만 살 생각을 하지 마시고 이제 사실 한 번씩 좋은 기회가 있을 때, 그 좋은 기회라는 거는 뭡니까? 그 좋은 기회는 결국에는 사실은 여기 장기 평균 가격에 터치하는 순간만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뭐예요? 이 고점, 최근 고점, 그러니까 이거 지워야 돼. 이거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최근 고점에서 이게 장기 하락이었는지 아니면 단기 하락으로 끝날 것인지 이걸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HD 현대마린엔진을 최근에 계속 매수하라고 했고, 동성화인텍을 최근에 계속 매수하라고 했던 거는 단기적으로는 마이너스 20% 내외의 하락, 이런 폭락이 나오면은 당연히 이거는 반등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왜냐? 실적이 매우 훌륭하니까요. 실적이 매우 훌륭하니까 당연히 그 하락폭이 나온 이후에는 장기적으로 다시 쭉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시점에서 제가 동성화인텍도 매수하라고 했고, 특히 이제 HD 현대마린엔진과 한화엔진 같은 선박엔진은 쇼티지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제가 최근에 매수를 강조했는데 이게 너무 좋죠. 지금 분위기가. 그러니까 오르고 나서 매수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두산에너빌리티도 21,000원, 25,000원 말씀드렸지만 이게 한 번쯤은 여기 이탈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장의 흐름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탈을 안 하고 그대로 11만원, 12만원을 향해 갈 확률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대표적인 이유로 사실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가능성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볼 때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두산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지금 비즈니스 모델이 보시면은 가스터빈 같은 경우는 현재 국내 발전소향 수주에 대해 현재 논의 중인 미국향 수주가 기대되는 점도 긍정적이다. 그리고 프랑스와 경쟁 구도가 점점 경쟁 우위로 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기자재, 가스터빈 등 고성장 부분의 비중이 25년 1분기 이후 확대되면서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큰 폭 개선됐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과 이런 게 개선되는 속도를 봤을 때는 3분기부터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할 확률이 있겠고, 근데 이제 3분기 실적은 평균적으로는 11월 내외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7월에 실적 발표했으니까 8, 9, 10, 그러니까 10월 중순부터 11월 이렇게 실적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두 달은 더 기간 조정 가능성을 생각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두산에너빌리티 한 종목만 보기에는 지금 이제 단기로는 어떤 쪽을 사면 바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들이 있고, 그런 종목들을 같이 함께 공략을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멤버십에서는 최근에 조선주들 계속 매수를 강조했고, K뷰티 쪽은 제가 한 종목 정도만 공부를 하라고 했어요. 한 종목. 근데 그 종목조차 지금 매수하러 간 위치부터는 바로 반등이 시작하고 있고, 아마 이런 것도 사실은 늦으면 늦을수록 조금 나중에는 또 땅을 치고 후회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면서, 우리 멤버십은 분위기가 지금 너무 좋고, 여러분들이 사실 멤버십을 믿고 매수하신 종목들이 지금 다 굉장히 흐름이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참고하셔서 멤버십도 연장 결제 많은 분들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면서, 삼성전자의 지금 주도주 전환은 그거는 조금 그렇게 좋지 그건 안 될 것이다. 근데 수익률 측면에서는 시장이 조금 달리기 전에 기간 조정 구간에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기간 조정 이후에 살짝 올렸다가 지금 분위기가 조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당연히 삼성전자, 삼성전기, 그리고 오늘 이제 대덕전자 오르는데, 이런 종목들이 눌림목 이후에 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런 전체적인 우리나라의 흐름이, 저는 계속 말씀드리는데, 지금 실적이 26년까지는 우상향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계속 말씀드리는데 코스피 2차 상승의 기반은 사상 최고를 경신하는 기업 이익이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은 2017년 이때도 2017년까지 상승작이었는데, 2017년에도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 2017년 상승장이었는데 대세 상승장이었어요. 당시에 이제 박근혜 정부 이후에, 탄핵 이후에 이렇게 크게 상승했는데, 그때도 뭐 엄청난 호재가 있진 않았습니다만, 이 코스피 영업이익이 증가하면서 상승장이 됐고, 그리고 2021년에도 코로나 사태 이후에 상승장이 됐죠. 그리고 지금도 24, 25 계속 실적이 좋았는데, 우리나라 정치 리스크 때문에 24, 25 계속 분위기는 안 좋았고, 그러다 보니 저평가형에서 벗어나는 과정이 왔고, 그 다음에 26년에도 영업이익의 기대는 크기 때문에 상승 랠리는 유지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승 랠리가 유지된다면은 당연히 기존의 상승장에서의 특징은 주도주가 결국에는 추가 강세를 보였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조방원이었고, 그 중에 이제 저는 이제 방사는 과감하게 조금 이제 빼는 게 낫겠다. 그리고 이제 조선과 원자력은 계속 살리는 게 맞겠고,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증권주가 실적이 너무너무 좋게 나오고 있다. 그래서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가 7월 15일부터 정확히, 제가 이게 거짓말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 7월 15일 이때 매수하지 말라고 했어요. 증권주를 지금부터 매수하지 마십시오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제 7월 30일이거든. 지금부터는 하락했을 때 이제 매수 찬스로 생각해야 되는 게 증권주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 참고하셔서. 근데 증권주는 이제 다소 노멀한 형태의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최선호는 아니고 선호 종목인 건 사실인데, 그러면서도 이제 K뷰티도 이제 막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K뷰티도 관세 노이즈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분명히 나중에는 그때가 매수 찬스였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점 참고하시고요. 지금 주도주 조선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우리 멤버십은 제가 최근에 조선주 사라고 했는데, 조선주가 한두 종목을 사라고 한 게 아니고, 사실은 제가 처음에 사라고 한 게 이제 HD 현대마이너엔진과 HD 현대미포 이런 종목을 사라고 했고, HD 한국조선해양도 사라고 한 위치에서는 이렇게 올랐습니다. 32만원 라인 제가 이제 매수 단가 알려드렸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죠. 그리고 나서 못 오른 HD 현대중공을 매수하십시오 했는데 또 이렇게 잘 오르고 있고, 하나엔진도 잘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싶고, 멤버십 회원분들 또다시 그런 얘기를 하세요. 회원분들이 제가 하도 조선주 이제 매도하지 마십시오, 절대 매도하지 마십시오 하니까, 실현 손익은 없습니다. 다만 수익 중인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래서 너무 뿌듯합니다.
계속해서 조선주 멤버십에서는 큰 수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00만원, 세진중공업, HD현대증권, HD현대마린진, 동성화인텍, 세진중공업 66만원. 최고십니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우양HC, 성광밴드, 그리고 보시면 61만원, 세진중공업, 코스맥스,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 동성화인텍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 최근에 조선주들이 계속해서 큰 수익이 연결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멤버십 수익 후기 공유해 드립니다. 조선주로 정말 큰 수익이 나고 있네요. HD현대마린진 33%, 세진중공업 2%, 한화엔진 10%에서 15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메커스는 지난 금요일 단기 매수하면 급등한다고 했는데 오늘 바로 급등으로 이어졌습니다. 한정기술, 성광밴드, 삼성물산, 한정기술 수익 축하드립니다. 19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동성화인텍, 한텍, 한화엔진, HD현대마린진까지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동성화인텍으로 사실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났네요. 한화엔진, HD현대중공업 138만원, 88만원, 총 53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한화엔진, 한정기술, 삼성전자 17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메커스 수익 축하드립니다. HD현대마린진, 한화엔진, 코스맥스, 동성화인텍으로 많은 분들이 수익이 났네요.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오늘도 저희 멤버십은 분위기가 정말 좋았습니다. 특히 조선주들 지난주에 내내 계속 매수 강조한 종목들이 이렇게 큰 수익이 났고요. 몇 달 전부터 이렇게 HD현대마린진, HD한국조선해양 홀딩하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큰 수익이 났네요. 16만원, 7%.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선비님 무더운 여름 건강관리 잘하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휴메딕스 53%죠. 99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71만원 HD현대마린솔루션, 삼성중공업, 세진중공업, 조선주들, 조선기자재 모두 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280만원 수익 축하드립니다. HD현대중공업, 한화엔진, 한국전력, HD현대미포. 특히 한화엔진은 제가 지난주 내내 지난주 초부터 매수를 강조했는데요. 큰 수익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립니다.